오늘은 전환기의 갈림길, 고려의 충신이냐, 조선의 공신이냐라는 제목으로 격동기였던 고려 말의 지식인 이색과 정도전이 선택하고 걸었던 삶과 사상을 집중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고현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현철입니다. 조선왕조의 건국을 둘러싸고 고려후기 사대부들은 정치적 행보를 달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학의 종장이라고 하는 이색, 선주교에서 죽은 정몽주, 이들은 모두 고려의 절의를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정도전, 윤소정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고 제도를 만들면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사회의 문제점을 같이 논하면서도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 강의는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왕조를 지키려는 사람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각각의 사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또 그러한 사상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한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 때 성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현실 개혁을 추진했는데 한 사람은 왕조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개혁하자, 한 사람은 왕조를 바꾸는 쪽에서 개혁하자. 그런 차이는 생각의 차이, 사상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그러면 그러한 생각의 차이, 사상의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한번 다시 또 사상사 입장에서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왕조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고려 왕조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제도권 내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색의 경우 아버지 이곡은 역시 원나라의 그 과거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고려에 들어와서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 이색도 원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하고 고려에서 이제 문화시중을 역임한 사람. 고려 사회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이 결국은 고려 왕조 내의 개혁을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정도전, 윤소정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정도전의 가계에 문제가 있다. 관료사회, 혈연이 중요시 여기는데 가계에 하층민의 피가 섞여 있다. 이런 지적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윤소정이라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주 비난하는 생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입장의 차이에는 그들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의 모습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측면의 얘기고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근본적이고 하층민의 입장에 서는 그런 걸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부유하다고 해서 또 꼭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다른 설명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텍스트의 문제다. 이건 앞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민왕 16년에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는데 사서오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각 경전들은 경전 나름의 그 특색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대비되는 게 주례와 춘추입니다. 주례는 제도, 법률, 인간을 밖에서 규제하는 것들, 국가 조직에 관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춘추는 난신적자를 경계하는 신하로서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정도전은 주례에 집중했다. 주례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주례에서 제시하는 이상사회, 그것을 고려사회와 대응해보고 맞춰보고 어떻게 하면
주례에서 제시하는 이상사회를 고려 사회에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색은 인간의 도리, 오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잘 정리한 경전, 춘추, 그래서 춘추를 더 중시를 해야 됐고, 인간의 도리, 신하의 도리 이건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한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텍스트 문제가 하나의 설명 방식이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좀 의문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정도전이 주례에 친화력이 있고 이색이 왜 추추에 친화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들을 갈라놓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선호하는 텍스트가 달랐느냐 이런 점 더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친친존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유교는 혈연, 그 다음에 사회, 국가,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이제 돈독히 하고 그런 그 정리가 확대가 돼서 국가 사회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분명히 떨어져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혈연의 연장해서 이렇게 다 보니까 가천하 이런 표현, 집가자, 하늘천, 아래하, 가천하 이렇게 됩니다. 가부장적인 그 관계의 확대로서의 이제 국왕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연 관계의 연장에서 이제 국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친친과 존존의 방식도 또 하나의 설명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리학을 똑같은 시대에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서로 충신이냐 공신이냐로 이렇게 갈라지는 배경에는 사상적인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결국 각각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 충실했던 그런 삶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색, 정몽주 이런 분들은 절이 의리의 어떤 대명사로서 우리가 추앙을 하고, 정도전은 농민을 위한 개혁 또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체제 변혁 이런 걸 통해서 개혁의 대명사로서 우리들에게 역시 또 추앙의 대상으로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색, 정도전 각각 윤리, 도덕의 대명사로서, 정도전은 개혁의 대명사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선조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남긴 그런 흔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